먼저 관세 전략은 현재까지는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관세 수입이 최근 한 달 동안 약 7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의회 예산처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같은 기간 CPI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오히려 완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높은 관세 수입은 트럼프의 지출 계획에 대한 재정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최근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스콧 베센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성공시키기도 했지만 가상자산 시장과도 연관이 깊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스콧 베센트의 행보와 그의 행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베센트 장관은 스위스 출국 직전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개회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베센트 장관은 부채 한도가 이미 1월에 도달을 했고 미국이 디폴트 가능성이 있으니 트럼프의 지출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서 부채 한도를 인상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청문회 직후에 언론 답변에서는 8월 중순경 현금을 소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미국 의회는 일반적으로 8월에 휴회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미국 의회에서는 휴회 직전인 8월 초까지는 새로운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예산 지출 법안은 이번 달 초에 제출이 되었고요. 지금 의회에서 통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프리덤 코커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 축소와 재정 적자 감축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예산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게 된 배경에는 재정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관세 수입을 통해서 대규모 지출안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특히 감세를 요구하는 프리덤 코커스 같은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맞지만 현재처럼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가격 전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관세 비용을 흡수하며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규제 부담을 줄여서 관세로 인한 기업 비용을 상쇄하려는 의도이고 이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베센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무역 장벽인 것도 맞지만 감세, 지출 확대, 탈규제라는 3박자를 엮은 경제 전략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효율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낭비 예산 삭감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재정 낭비 규모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청문회에서 하원 의원인 예슐리 힌슨이 정부 효율부가 삭감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를 묻자 베센트 장관은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자금의 최종 수령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지만 베센트는 이것 때문에 어떤 정부 기관도 예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최근 인터뷰에서 만약 정부 효율부가 낭비 예산을 100% 삭감을 하면 자신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강력한 누군가가 연방 자금을 오랫동안 비공식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센트의 두 번째 청문회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참고로 이 위원회에는 친크립토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요.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반크립토 성향의 민주당 쪽 의원들은 친크립토 법안 표결에서 항의 차원으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청문회 얘기로 돌아가서 하원 의원 빌 해징어가 베센트에게 미국이 가상자산 분야의 리더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고 베센트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무부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의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 코인 규모는 약 2,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수요는 가상자산 트레이딩과 디파이 랜딩에서 비롯되는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수준까지 커진다면 이는 크립토 시장의 급격한 확장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전망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고 만약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에는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재무부의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무부는 미국 단기 국채 시장이 약 6.4조 달러 규모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단기채의 10에서 30%를 흡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들이 단기 국채를 대량 매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재무부는 이 자금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일 텐데요. 청문회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다뤘고 이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재무부는 지난 4월 말에 단기 국채를 새로 발행해서 장기 국채를 되사들이는 방식의 구조 조정 가능성을 공식화했고 매입 한도라거나 스케줄, 대상 채권 종류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유도하고 연준의 양적 완화와 유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래 이런 정책은 실행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그만큼 시장에서 누군가가 그걸 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금리가 오르거나 정책이 실패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대량으로 단기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만큼의 자산을 단기 국채로 채워두는데요. 이런 수요가 계속된다면 재무부가 단기채를 발행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투자 주체가 생기면서 재무부가 양적 완화에 가까운 정책을 더 쉽게 펼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이 생긴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 채권 보유자들에게 새로운 유동성을 주게 되고 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확장과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센트가 청문회에서 밝힌 전략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출 계획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관세 부담은 규제 완화로 상쇄하고 스테이블 코인 성장과 국채 바이백을 통해서 국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복합적 전략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먼저 관세 전략은 현재까지는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관세 수입이 최근 한 달 동안 약 7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의회 예산처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같은 기간 CPI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오히려 완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높은 관세 수입은 트럼프의 지출 계획에 대한 재정적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수치를 근거로 세금 감면 등의 추가 조치도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죠. 문제는 규제 완화의 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센트도 이를 인정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투자 축소, 고용 둔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센트가 최근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에 힘을 싣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이백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나마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가까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충분히 커진다면 재무부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고 이걸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조달된 자금으로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면 장기 금리를 낮추는 부양책이 간접적으로나마 작동할 수 있게 되고 시장에는 직접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핵심은 베센트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에서 보여준 성과 역시 그가 능숙하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뒷받침하는데요. 과거 소로스와 함께 영국 중앙은행을 무너뜨렸던 인물이 이제는 연준의 역할 일부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재정 우위, 그러니까 시장과 금리에 대한 주도권이 타 부서로 넘어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베센트가 꽤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